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원장 공신호입니다. 검사를 했더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데 그럼 담적병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진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담적병에 해당합니다.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도 담적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와 염증 없이 담적만 있는 분과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내시경, 초음파, CT, 혈액 검사까지 다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경우 이런 상태를 기능성 위장질환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바로 담적병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비교적 젊거나 위장의 불편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나이가 30대 중반 이후이거나 위장병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위염, 식도염 같은 염증 소견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증이 보인다는데 그럼 담적병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담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시경에서 염증이 보이면 보통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고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급성 염증의 경우에는 이런 약만 잘 복용해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한의원까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오냐면 약 먹을 땐 괜찮았는데 끊으니까 다시 재발했어요. 이런 분들입니다. 담적이 있으면 왜 재발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적이 소화기능 저하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위산이 역류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능성 위장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이 진행되는 것이죠. 제산제도 염증은 잠시 가라앉히지만 위산 과다와 역류의 원인인 담적을 치료하지 않으면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제산작용이 있는 약으로 급성 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담적이 줄어들수록 소화기능이 회복되고 위산 과다나 역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죠. 동시에 제산제를 복용해서 염증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치료의 접근 방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표화생, 발의 식도처럼 점막의 위축이나 조직 변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는 제산제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재생할 힘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벽이 굉장히 예민해서 자극적인 것을 거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벽이 예민한 상태에서 담적이 함께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담적 치료 한약을 바로 사용하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담적 치료의 약재들은 맵거나 쓴맛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막 재생을 돕는 약만 사용하고 담적은 고주파 치료나 약침 같은 외부 자극을 이용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담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자꾸 재발하는지, 왜 약을 끊으면 다시 힘들어지는지를 보면 재발하는 원인이 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의 설명이 본인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산제를 먹어도 계속 위염이나 식도염이 재발하는 경우, 또 제산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염증이 있는 분이라면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보십시오.